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컷오프될 예정이었던 김영선에게 김상민 검사를 지원하면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장관직이든 아니 공기업 사장 자리든 내가 주겠다,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된 이슈에 앞서서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요청으로 오늘 만찬 회동을 했다라고 알려진 그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임의 목적은 그간 해당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주장을 해왔던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리 절차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주장으로 그 탄핵 심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적극적인 지적과 대국민 설득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해라 라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권영세를 만났다라고 알려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는 일절 문제가 없고 헌재의 절차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가 탄핵 심판만큼이나 지금 뜨거운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와 많은 연락을 나눴던 그 사실은 물론이고요,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만 무려 50여 개, 그 밖에 문자, 카톡 등의 연락 방식까지 포함하게 되면 명태균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치인의 숫자가 무려 1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다가 이들이 대부분 명태균에게 구체적인 출마 시기는 물론이고요,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했다는 점도 확보가 되었죠. 그간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던 이들과의 메시지도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이 정치 전반, 국정 전반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비선실세 논란의 그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규모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인데다가 명태균이 실제 지난해 11월쯤에 보면 관련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죽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던 검사가 화들짝 놀래가지고는 이게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걸 얘기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가 나온 셈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태균기 부대로 칭해지고 있는 이준석, 그 밖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과 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의 메시지도 추가적으로 또 확보되었다라고 알려졌죠. 결국 이러한 상황이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수기인 윤석열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공천 문제,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여론 조작, 인사청탁, 여러 이 위법적인 행위의 문제가 윤석열, 김건희가 끝나는 순간 그 칼날이 자신들 턱밑까지 향할 것이라고 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이 흐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금의 발버둥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좀 얼마나 이 불안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인물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이렇게 취합되는 상황에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는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내 그 선거 이후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하나 주겠다, 지금 이런 거래 정황도 터져 나왔죠. 이 내용도 지금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가 멋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2월 18일쯤 김건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이 김해 출마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난 이후에 명태균에게 연락해서는 내가 김영선하고 이런 얘기 나눴어 라고 전했다는 건데,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로부터 김영선과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다 전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시 김영선의 반응 등도 자세히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김영선이 이제 명태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정말 큰 배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 대선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도왔는데 자기 사람 공천 주겠다고 오선인 자신을 내치고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하니 나는 벨도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격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명태균이 최근 옥중에서 작성한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내용의 통화 복기록에서도 보게 되면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를 꽂아넣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쭉 연락을 돌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에게도 아이고 김상민이 조국 전 그 의원에 대한 수사 담당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자리 좀 맡을 수 있게, 특히 거기 있지 않냐, 의창구, 거기 공천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요. 그러면서 한 5-6차례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점을 언급했던 점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박완수 지사에게도 도우라고 연락을 또 김건희가 돌렸다라는 것을 이제 명태균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 밖에도 윤한홍 의원 등에게도 동의를 얻었다라는 사실도 또 명태균에게 이야기를 했던 점이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밝혀내고 결론까지 도출한 상황이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는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장관직 제안을 했다라는 그 거래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아시다시피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계속 뭉개왔다라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핵심 중 핵심 정황은 지난해 11월쯤 작성된 검찰의 수사보고서 내용이죠. 해당 수사보고서에서는 명태균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이다 라는 형태의 제목으로 작성이 되긴 했지만 실상 그 내용을 딱 열어서 들여다보면 명태균이 아니라 김건희의 총선 개입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에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이 공천과 관련해서 나눈 텔레그램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김영선 단수 공천을 부탁했지만 김건희는 본인이 권한도 없으면서 김영선에게 경선에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다 담은 것이죠. 이에 명태균은 자신이 김영선에게 직접 또 경선하라는 말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대신 말씀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1시간 반쯤 지나서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전화를 실제로 하죠. 통화는 총 4차례 있었고요.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김영선에게 이 4차례 모두 전화를 걸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밖에 문자도 보면은 7차례 정도 나눈 사실도 타 수사보고서에 담겼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의창에서 컷오프 될 것이라는 것도 이제 김건희가 미리 알려주면서 의창이 아닌 김해 갑으로 출마를 하라고 조언을 하니까 명태균이 급히 그 해당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김영선의 김해갑 출마를 발표하기도 했던 건데, 결국 김건희가 의창에는 김상민 검사를 꽂아놓고 김해갑에까지 공천 개입을 시도한 점을 검찰은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을 이미 지난해 냈던 겁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김해갑의 공천에 실패한 이유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비협조적으로 나서면서 좌절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 이제 김건희와 한동훈 간의 갈등이 더 커진 것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검찰의 이 같은 수사 보고서에 윤석열, 김건희의 카톡, 텔레그램 대화 무려 280여 개의 내용, 그리고 김건희와 김영선과의 대화,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과의 대화를 나눴던 그 사실까지,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증거를 대부분 결론까지 다 확보해 놓고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강희경 씨만을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하더니만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토스를 해서 손을 완전히 떼려고 하는 등 고의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향한 수사를 완벽하게 뭉개려고 했던 것임이 확실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명태균의 황금폰 내용, 이를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수사 진척이 있었는가, 수사 보고서에는 또 어떤 게 담겼을까, 이걸 몰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황금폰이 세간에 공개되게 될 경우 탄핵 여론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그 위기감에 몰리게 되니까 이것저것 온갖 이유를 들먹이면서 내란을 일으켜 3선 집권까지 획책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활을 거는 것에는 다수의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태균과 소통을 해왔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도 진즉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3년 10월 국민의힘에서 전국 당원협의회 대상으로 해서 당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 의창구 역시도 감사의 대상이었고 당연히 감사를 했겠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 현장 감사 결과의 보고서 문건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김영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창원시 의창구가 당원협의회 209곳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나오면서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깁니다. 지역 연고도 없는 데다가 경쟁력도 충분하지 않은 김영선을 어떻게 여기에 공천을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와 함께요, 김건희의 개입설 등을 문건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는 명태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총괄 본부장 직함을 가진 명태균이 사실상 당협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라든가, 명태균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과의 친문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과시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과 나눈 텔레그램을 보여주며 국정운영과 당무를 통제하고 있다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해왔다라는 점, 그리고 김영선 국회의원보다 상급자 행세를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김영선 보고 대놓고 욕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김영선과 윤석열에 대한 당선에 있어서 심지어는 또 자신이 했던 여론 조작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나, 그러니까 그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사실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진즉의 현장 감사 문건에 담아둔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등 내용을 정보를 취합해서 최종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땐 이 내용을 싹 다 반영하지 않았죠.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영역인 겁니다.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이던 신의진 전 의원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만 최종 보고서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해당 현장 감사 보고서가 결국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의 컷오프에 있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신의진 전 의원의 경우도 김영선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이 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여튼 내란, 공천 개입, 그리고 불법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심지어 국정운영의 비선 개입 등 온갖 위법 행위에 이들이 한몸으로 움직여왔고, 특히나 명태균 게이트 역시 하나로 관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괴멸 흐름은 이제 정말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 결국 저들이 말이 길고 장황해지고 할수록 그 죄질은 무거워질 테고,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죄가 더 낱낱이 기록될 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